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았고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썼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힌 건 이겁니다. 국정마비와 국정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본인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인영 전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12월 3일에 그 비상계엄 선포의 충격이 다시 되살아나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대통령께서의 상황인식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5% 미만의 그런 극우 정말 지지자들을 위한 대통령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의 지금 담화를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12.3 계엄 이후에 많은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이 담화하려는 걸 여러 번 막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엔 이렇게 담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쇼크를 주는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도 그렇고 오늘의 담화에서도 결국에는 민주당과 야당은 악의 축이다, 범죄자의 소굴이다, 그렇기 때문에 척결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합법적으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로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최후에 법정에서 본인 진술로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모습 절대 보고 싶지 않다. 빠르게 탄핵이 돼서 정리가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올바른 정신을 가신 제대로 된 건전한 그런 민주주의의 그런 소명을 가진 대통령이 세워져야지 이 정국이 안정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너무 충격에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말씀 주셨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가운데 이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조목조목 밝힌 부분, 비상계엄 발동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 야당의 탄핵안 남발을 거론하면서 방탄탄핵이다, 공직기강 법질서를 무너뜨린 거다, 본인은 국헌 문란이 아니라 국헌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한 이유로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선택해서 꺼내 들었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저 담화문의 내용을 보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의 변론 내용과 아마 비슷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정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저런
지금 담화문의 내용을 헌재에 가서 그대로 만약에 이야기를 비슷한 취지로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국회에서 네. 탄핵소추 의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건 네.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의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담화인 것은 사실 그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지금 국회 내에서의 어떤 탄핵 의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소추 의결을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다. 그 또한 법적 정치적 책임으로 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취지와 함께 네. 또 하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 내에서의 탄핵 결의에 대해서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한 충정을 받아들여서 적어도 이번에는 좀 기각해달라. 한마디로 탄핵 소추 발의에 부결의 표를 돌려달라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호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탄핵이 의결됐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2016년, 17년에 실질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분이고 그러한 경험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전국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어떤 초재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대국민 담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대국민 담화이지만 또 두 번째 어떤 목표는 지금 현재에 있는 국민의힘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에도 현실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양수 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에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변론 요지서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은 네네.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그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호소문을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던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아주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 뭐 전 당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오전 담화가 이른바 이탈표가 지금 뭐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탈표 행렬을 막는데 충분한 담화였느냐 아니면 오히려 가속시킬 수 있는 담화였는가에 대해서는 뭐 의원별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의 담화 내용으로 지금 자율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건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대표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네. 뭐 내란에 대한 자백 성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담화가 우리 당원들이나 아니면 그 의원들을 얼마나 설득시켜서 정말 이번에 탄핵은 막아야겠다라는 정당성을 심어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네, 뭐 원내대표 선거를 고려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헌재에 이제 변론을 보강하려는 차원의 이제 설명도 있고, 당내 선거에 본인의 어떤 메시지나 시그널을 입장으로서 주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 가운데 하나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이 그 지난번 1차 그 내란 계엄 발동을 한 이후에 야당이 중앙지검장과 감사원장 등 탄핵을 철회하겠다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본인의 이제 경고가 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윤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으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면 그 검사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이재명 방탄과 보복으로 탄핵을 한다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어떤 불기소나 네. 또 더 나아가서 더 넓혀보면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리나 이러한 어떤 것들 전혀 이 정말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야 될 그런 어떤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권력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당연한 응징으로 국회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의 담화에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 논리를 그대로 좀 쭉 나열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가졌고 전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주는 어떤 메시지마저도 적절치 않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말에 이루어질 그 탄핵 가결 투표를 굉장히 가속화시킬 그러한 어떤 담화였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국민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야당이 그렇게 패악질을 하는 정당인데 네. 국민들은 왜 야당을 그렇게 더 지지하실까요? 저렇게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져 있습니까? 야당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야당이 그런 패악질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그렇게 조작해내고 그렇게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가 왜 국민에게 그렇게 배척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사람이 아무리 헌재에 가서 주장할 논리를 지금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니죠.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는 네. 국민들이 분노에 더욱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열하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담화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지금 박소연 의원의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나쁜 담화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숫자는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냈거든요. 결국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인을 탄핵하려고 하고 본인을 일종의 못살게 괴롭히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은 이재명 대표 하나만을 위한 그런 결정들 움직임이었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국헌 문란이다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대통령이 핵심을 짚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그 긴급 계엄 사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이 사안은 탄핵 사유가 아니냐, 저 또한 공감을 합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흐르고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물론 그 이와 같은 사태 이후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봐서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 그래도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KBS 대한방송공사의 유튜브 채널 댓글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댓글을 봤을 때에 상당 부분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하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지한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크게 어떻게 보면 댓글로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댓글 민심이 모든 것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기화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수의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더불어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사안에 있어서 최대한 탄핵이나 구속은 최대한 어떻게 보면 SRT, KTX급 특급 열차를 타게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비둘기호급, 통일호급으로 최대한 천천히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탄핵으로 가야 되는지 여부는 결국 이번 주말에 있는 토요일에서의 어떤 국회의 장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여론의 장에서 얘기하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상당 부분 오늘 대통령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이 사안이 국회나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정말 어떤 제도권 밖에서 국민들이 싸우고 국민들이 내란적인 상태로 가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치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헌법 제도 내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런 것이 오늘 담화가 있다고 해서 네. 민주당이 즉각 공수처에서 긴급 체포하라 이런 식으로 강공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 목소리,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민주당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저러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항소심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재판 지연 꼼수라는 비판을 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을 대비하는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았고 통지서도 받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재판 지연 전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 어떻습니까? 그 재판 지역 전략 아니면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저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633 원칙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해가지고 1년 내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결단인 것이고 네. 그거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수사 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제도 그랬습니다. 뭐 모든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긴급 체포하라, 구속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본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조차도 지금 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은 그것은 직장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당 대표실에 있는 직원한테 송달하게 하고 만약에 그것도 거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시송달로 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 내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는 국선 변호인조차도 바로 선임해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네. 나아가 계속 이와 같이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진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인을 위한 체포영장도 발부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법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무조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체포 구속하고 탄핵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의 주장의 정당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네. 본인 재판도 최대한 빨리 어떻게 보면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어떻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만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 사안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들이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분명히 재판 지연 전략이다.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런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조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얘기할 계제인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밝히신 바와 같이 이 항소심 기록 송부 송달이 12월 9일입니다. 지금 통상적인 절차에서 하나도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변호인 선임 문제 등도 이게 항소심으로 접수된 시점을 고려하면 지금 이제 준비해서 재판 준비에 들어갈 때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비상계엄 이 내란 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그냥 있는 겁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고의적으로 재판 절차를 지연할 전략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자꾸 이제 이 문제를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연계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넌센스라고 보고요. 이 상황 이번 토요일에 지나면 네. 재판부가 적절하게 소송 지휘하면서 갈 겁니다. 그걸 거부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게 고의적 재판 절차 지연이라고 하면 재판부가 그렇게 지휘해서 빨리빨리 원래 원칙대로 진행하게 될 건데 지금 이 문제를 왜 거론하면서 마치 이 상황과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전개되는 상황이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주장은 지금 실제 사실관계와 맞지도 않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의도하에 지금 진행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법원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어제 여권으로부터 그런 주장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떤 취지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의도적
루트 수령 지연이 아닐 겁니다. 네. 12월 9일 날 그게 송달이 되면요. 네. 우편으로 이렇게 받고 하는데 1, 2일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그 사이에 송달됐다는 내용이 뜨자마자 왜 바로 안 받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통상적인 절차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받으실 거예요, 곧.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죠. 이제 송달이라는 게 불능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과정에 있는 것뿐이지 의도적으로 지금 그걸 안 받으면서 그래봐야 이거 며칠이나 끌겠습니까? 이게 뭐 한 달, 두 달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9일날 송달 됐는데 그날 왜 안 받냐고 따지는 거는 지금 소송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걸 문제를 삼기 위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혹시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제 그 정해진 이제 기간이나 원칙에 따라서 나는 이제 2심과 3심에 임하겠고 그렇게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선언 내지는 이제 입장을 좀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오해를 절차대로- 불식하기 위해서? 아니 오해라는 게 생길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됩니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오히려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에 대한 이제 공개적인 지적 잇따라 해준 가운데 이 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 자체가 통치 행위다 앞서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통치 행위를 적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내놨는데 어제 윤상현 의원이 이 얘기했을 때는 그 본회의장의 반발이 좀 거셌었거든요. 근데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 통치 행위라는 게 어디 뭐 헌법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헌법에 있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나라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핀다. 그러니까 통치 행위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통치 행위는 아마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헌법에 이 계엄을 발동을 할 수 있는 요건 중에서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을 하는 것은 그것을 선포를 하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 판단 권한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그 큰 의미에서 국가 통치 행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국가 통치 행위를 발동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조금 전에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여기서 왜 나오느냐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안에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안에 보면은 이 사태의 그 처음에 발단부터 전개 과정까지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변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발단이 된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가지고 그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깎아버리고 또는 그러니까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파면의 목적이 아니고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국무위원이나 검사들을 탄핵을 통과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국회 문란 행위고 국정 마비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을 했는데 발동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진행되는 전개 과정에서도 이재명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빨리 이 조기 대선을 치러야지 직접적으로 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은 네. 여권에서 나오는 분석은 조기 대선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어떤 하나라도 선거법 같은 경우에 유죄받은 것이 3심 나오기 전에 네. 대선이 치러져야 된다. 네. 이 상황에서 계속 탄핵을 해서 5개월, 시간 5개월 잡고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 인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개 과정 그리고 처음에 발단부터 전개 과정에까지 이재명 대표가 있고 그 발단을 시킨 이유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네. 그리고 지금은 조기 대선을 위해서 과하게 내란죄로 몰고 간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치행위, 전반부는 통치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네. 후반부는 통치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사실 지금 항소심의 변호사 선임이 조금 늦어지는 것, 그리고 통지서를 아직 수락하지 않은 것, 받지 않은 것, 이 부분 아니어도 사실 꽤나 많죠. 선거법만 하더라도 1심에서 재판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려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증교사도 1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뭐 재판 과정에서 뭐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지연을 할 수밖에 없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33이라는 원칙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실제 최진현 변호사님, 네. 법조계에서도 사실 재판이 조금 신속하게 진행이 됐다면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꽤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이후 그리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형사 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정치인 그리고 특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너무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법조계의 중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늦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지난번에 그 작년 9월이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야당 대표라는 점도 사법부에서 기각 이유로 썼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상당히 경악했습니다. 야당의 대표란 이유로 이것을 기각을 해야 되느냐? 법 앞의 평등을 민법에서 그렇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이유라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 기각할 때도 거대 야당의 대표란 이유로 기각을 하고 그리고 거대 야당의 대표란 이유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서울고등법원 6부에서 보낸 이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 기록 접수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뭐냐면은 재판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누굽니까? 어디 갑니까? 보통 송달이 안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했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그 해외에 출장됐다든가 가족이 없다든가 그러면은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국의 그 야당의 대표로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며칠 늦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심, 2심에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응할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변호인 선임서를 미리 내가지고 변호사한테 송달이 가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신고서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건 그것이 단 하루이건 아니면 그것이 며칠이건 최대한 늦춰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내지 구속 열차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조기 대선을 이루게 하고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최대한 늦추어서 야당의 대선 후보로서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차이로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실존적 위험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국민 담화에서 그것을 밝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 공감하는 포인트를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짚은 것이죠. 알겠습니다.